사고차와 사고바이크에서 부품을 뜯어가는 스캐빈저들, 영종도에서 본 사고 승용차 부품 뜯어가던 사람들, 3박스를 히말라야에 달지 않는 이유 등. 안녕하세요, 붕코코입니다. 오늘은 로얄필드의 히말라야 40을 타고 노면이 축축해진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을 달리고 있습니다. 5월이 되었는데도 구름이 짙어서 햇빛이 없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기온이 15도, 14도까지 내려가서 꽤나 쌀쌀한 날씨가 되네요. 이럴 때면 항상 3박스가 달렸던 애기불이라고 하면은 모를 수도 있겠다, 브이스토롬 250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비록 250cc 엔진이 달려있어서 출력이 좀 많이 답답하고 기어 변속도 자주 해줘야 돼서 장거리를 운행하다 보면은 잦은 기어 변속으로 피로감도 있고 했지만, 박스가 3개나 달려있어서 보조 배터리며 비옷, 펑크킷, 모자, 외투, 마실 음료수, 생수, 물티슈 바리바리 챙겨 다녀도 공간이 남을 정도로 수납 공간이 넉넉해서 참 그거 하나는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도 히말라야를 타니까 3박스를 달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3박스를 달면 아무래도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좌우로 사이드박스를 붙이려면 브라켓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쇠덩이라서 꽤 무게가 무겁고, 사이드박스 2개 자체의 무게도 상당하고 거기에 탑박스까지 달면 정말 무게가 많이 나가죠. 뭐 어떻겠어 하고 달아보니까 달기 전과 달고 난 후에 보면 리어서스가 푹 내려간 게 보일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었고, 실제로 이 박스를 달고 달려보면 굉장히 거동이 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박스를 안 달고 다니고 있는데 요즘 비가 자꾸 내리니까 비옷이라도 넣을 공간이 있으면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저렴한 탑박스에 눈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커뮤니티를 보다 보니까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떤 분이 라이딩 도중에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사고가 좀 크게 났어요. 그래서 라이더분은 다치셔서 병원에 실려 가시고, 사고가 난 오토바이는 사건 현장에 남겨져 있었어요. 경찰분들이 와서 사고 현장을 수습을 좀 하고 폴리스 라인을 노란 줄을 쳐놓고 가시고, 보험 관계자도 와서 보고 가셨겠죠. 그래서 이제 사고 난 오토바이 주변에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데, 오토바이 주인분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시고 치료를 받느라 경황이 없으셨던 것 같고, 오토바이는 이제 사건 처리가 진행 중이니까 현장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사건 현장도 도심은 아니고 이제 외딴 곳, CCTV가 없는 외딴 곳인 것 같은데, 누가 나중에 가보니까 바닥에 막 공구들이 떨어져 있고 정리를 해놨던 헬멧과 장갑, 부품들이 땅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정리해서 시트 위에 올려놨던 장갑이며 걸어놨던 헬멧들이 다 떨어져 있나, 신발들도 내팽개쳐져 있네 하고 가신 분들이 확인을 이제 해보니까 오토바이 부품을 다 뜯어갔다고 합니다. 일단 헬멧에 달려있는 세나도 분명히 달려 있었는데 누가 뜯어 가버렸고, 오토바이에 달려있던 블랙박스, 이것도 아마 본체랑 카메라 부분은 멀쩡했겠죠. 이 블랙박스도 뜯어 가버리고, 핸들바 위에 있던 SP 커넥터도 뜯어가서 없어져 있고, 심지어 계기판도 선을 다 뽑아서 가져가고 없더랍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계기판이 사라지고 없죠. 아니, 무슨 하이에나도 아니고 무슨 스캐비전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스캐빈저 마냥 사고난 바이크에서 부품을 뜯어간다고 하니까 저는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으로서 참 신기하기까지 하고, 이런 차에서 부품을 가져가면 찝찝하지도 않을까요?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심지어 가져간 게 저게 다가 아니고 뒤쪽에 아크라도 떼어가고 카울도 멀쩡한 건 다 가져가는 등 아주 쓸만한 거는 죄다 뜯어가 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아니, 무슨 여기가 미국 할렘가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고 차량에 가서 주인 허락도 없이 몰래 부품들을 뜯어가는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진짜 무슨 스캐빈저도 아니고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는 사고 바이크에서 저렇게 몰래 밤에 와서 부품을 뜯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참 놀라웠고, 왜 저렇게까지 할까 하고 궁금해서 뜯어간 부품 가격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비싸긴 좀 비싸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계기판이 뜯겨져 있었는데 이게 소비자가 220만원에 판매자 가격은 179만원이더라고요. 이야, 이거 생각보다 엄청 비싸죠. 왜 저 사람들이 밤에 몰래 와서 이걸 뜯어갔는지 조금 알 것 같고, 아크라포빅도 뜯겨져 있더라고 했는데 이것도 검색을 해보니까 대충 가격이 한 16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마 자기 바이크에 갖다 달거나 팔려고 가져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상황이 있는 줄은 몰랐었어가지고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고, 야 이거 참 신기하다. 대한민국에도 저런 걸 뜯어가서 팔거나 하는 사람이 있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디 러시아나 파키스탄 이런 데서 폐차나 사고차 부품을 뜯어가지고 막 재생하고 차 한 대 만들고 그러는 줄로만 알았는데, 제가 이거 세상을 너무 몰라도 몰랐던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본 다른 분들도 엄청 충격받았다는 반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반응을 한번 같이 보시자면, 사고차 부품 적출해 가는 거 보니까 인류에 뚝 떨어지네 이런 분도 계셨고요. 그 외에도 부정 탈 것 같다, 리 짜이밍의 나라다, 진짜 저러고 싶을까, 거지들이 다녀간 것 같다 라면서 놀랍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세나, SP 커넥터, 계기판, 아크라, 리어셋도 뜯겼다면서 뭘 뜯어갔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어떤 분께서는 또 사고 당사자는 의식도 없어서 물건도 챙기고 싶어도 못 챙겼는데, 아무리 보험 잔존물이라지만 무슨 짐승의 자녀도 아니고 사고차 부품을 적출을 해가냐면서 본인의 사고 경험을 푸셨는데, 대뜸 누가 자기가 사고가 났을 때 자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와서 사고차가 어디 있냐 물으면서 거기 달린 부품 좀 가지고 싶은데 위치만 불러주면 가져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험 잔존물이라 내 소유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완복하게 거절을 했는데, 그분은 보험사는 그것 떼가도 모른다고 알려만 달라고 우기더라면서 그걸 그렇게 가지고 싶냐면서 적어 놓으셨는데, 신기한 건 이런 종류의 썰들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이런 썰들이 많아서 놀라웠고, 정말 이런 사고차가 생기면 부품을 뜯어가려고 노리는 사람이 많구나 하고 알게 되었어요. 아이고, 지금 가다 보니까 앞에 슈퍼커브 타시는 분이 1톤 아저씨님인데, 1톤님이 앞에 가고 계시네요. 아는 분인데 여기서 마주쳤습니다. 1톤님은 요 앞에 있는 주유소에 들어가서 슈퍼커브에 주유를 하고 가시려는 모양이네요. 지나가면서 아는 체 좀 하면서 인사도 하고 지나가고요. 도로를 달리다가 아는 분을 만나면 정말 반갑죠. 아무튼 이렇게 사고차나 사고 바이크에서 멀쩡한 부품을 뜯어가려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고, 참 신세계를 본 기분이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일을 본 게 제가 처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영종도에서 버스 모는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잠깐 했었는데, 그때 인천국제공항이 1터미널과 2터미널이 있는데 저는 2터미널 쪽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섬이고 섬이 크고 국제공항이 있어서 도로도 이제 최신식으로 쫙 깔려 있는데, 밤이 되면은 주민 숫자는 적으니까 차가 많이 없어서 의외로 쏘기가 좀 좋아요. 그리고 거기 영종도는 바이크들은 못 들어옵니다. 다리가 두 개인데 둘 다 이륜차 통행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배 타고 들어오는 거 아니면 오토바이들은 못 들어오기 때문에 밤이 되면 배기음이 엄청나게 많이 났는데, 그 배기음이 죄다 외제차들, 양아치차들 거였어요. 이 터미널 쪽으로 쏘기도 하고 을왕리 쪽으로 쏘기도 했는데, 밤마다 레이싱을 하다 보니까 사고도 엄청나게 많이 났었어요. 밤에 사고가 나면은 아침에 버스 몰고 지나가다 보면은 풀숲이나 가드레일 너머에 날아간 차들이 처박혀 있는 게 보이곤 했는데, 저는 버스 기사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거길 지나가곤 했었잖아요. 대부분의 차들은 2, 3일 안에 어디론가 견인되어 가는데, 어떤 차들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거기에 처박혀져 있고 폴리스 라인만 쳐진 채 반쯤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두세 달씩 방치되어 있고, 그러면은 처음 한 일주일 동안은 괜찮다가 일주일 딱 지나면 밤마다 사람들이 와서 LED 전등을 막 비추어가면서 부품을 싹 다 털어가더라고요. 헤드라이트도 떼어가고 전동 미러도 떼어가고 유리, 핸들, 타이어, 휠, 심지어는 문짝까지 떼어놔서 바닥에 다 던져놓고, 시트도 뜯어서 밖에 집어 던져놓고, 안에 오디오에 뭐 뜯을 수 있는 거는 다 뜯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저러는 거냐 하고 여쭤보니까 이 동네에 있는 레카차 기사들이 저럴 때도 있고, 다리만 건너면 있는 중고차 시장에서 일하는 정비사들이 사고 소식이 들려오면은 건너와서 뜯어간다 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영화 로드 오브 워를 보면 주인공의 니콜라스 케이지가 불법 무기를 밀매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인터폴에 격추될 뻔해서 그냥 도로에 불시착을 하는데, 비행기에 실려있는 불법 무기들을 들키면 잡혀가니까 안에 있는 무기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다 뿌려줘요. 그리고 인터폴이 와서 보니까 얘가 니콜라스 케이지가 무기 밀매꾼이 분명히 맞는데 무기는 하나도 없고 증거가 없으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묶어둔 채로 비행기 곁에 냅두고 가버려요.
그냥 묶어두고 방치한 채 가버린 거죠. 뭐 죽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주민들이 와서 비행기를 해체해서 뜯어가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정비센터도 제대로 없는 아프리카 오지인데 사람들이 손으로 40톤짜리 구소련제 화물 비행기를 분해해서 다 뜯어가요. 그래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난 그게 삶이라고 생각했다. 땅에서 나온 건 모두 땅으로 돌아간다. 40톤짜리 화물 수송기도. 영종도에서 차가 해체되어서 조금씩 뜯겨져 나가다가 나중에는 진짜 뼈대만 남은 걸 보면 참 황당하기도 하고 이 영화 로드 오브 워의 화물 수송기 뜯기는 장면이 생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어디 할렘과 빈민굴에 차 세워놓으면은 해체당하고 아프리카 도로에 비행기 세워두면은 해체당하고 그런 좀 살기 어려운 곳에서만 그런 일이 생기는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약간 좀 황당했네요. 물론 보험 잔존물이고 어차피 폐기가 될 건데 좀 뜯어가서 재활용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글쎄요, 아니 바이크 주인이 죽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수도 있는데 몰래 와서 그 주인분이 쓰시던 헬멧에서 쎄나 뜯어가고 그 주인분이 타던 바이크에서 원래 계기판이랑 아크라포빅 뜯어가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제가 너무 이 삶에 있어서 융통성이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이건 너무한 게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사고 당하신 분이 와서 보니까 자기가 타던 에마가 다 뜯겨져 있고 헬멧에 세나도 사라져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것만 생각해도 좀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보험 잔존물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가치 있게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엄연히 주인이 있는 물건인데 허락도 안 받고 밤에 몰래 와서 뜯어가는 거는 잘못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읽어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황을 보고 나니까 저도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저렇게 누가 몰래 와서 다 뜯어갈 게 아닌가 싶어서 사고가 절대 나면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한층 더 깊게 드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